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교재와 PPT를 가지고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이제 법적인 거를 배우기 전에 우리 교재 맨 앞에 있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자, 요양보호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노인과 노화 과정.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노화, 그러니까 늙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대상자분들이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노인 등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다거나,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에 걸린,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이 저희 대상자가 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시고, 또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0대, 70대이신 분들보다 연세가 많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노년기 특성, 그러니까 이제 늘 나이 드신 분들의 특성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이해에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이렇다. 공통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이라던가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관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대가족 이렇게 이제 있어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걸 노인 부양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 부양이 가족들이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가족 관계가 변하면서 노인 부양이 가족분들이 다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 노인 부양을 위한 해결 방안이란 것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이 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라고 해서 위에 학습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노화, 늙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 나이 들어감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인 공통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젊었을 때하고 많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심리적,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특성,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노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일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일도 많이 못하게 되고 은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뭐 주변 사람들도 많이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멀어지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고립,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제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부담 해소 방안,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교재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적어놨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후손, 자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후배, 이런 사람들을 양육,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키웠다라는 얘기죠. 양육과 그 다음에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예전에 중동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외화벌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와서 국가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준 이런 분, 기여하여 온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이념 보면 노인분들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 이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활을 할 때 건전,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떻게 이제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효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효도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좀 더 잘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로 효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미풍양속, 아름다운 이런 이제 방법들에 따라서 건전한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어디다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가족 제도가 유지되어야지 노인분들이 어떤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은 그냥 나이만 든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계기,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을 해 주신 이런 분들이 노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을 당연히 보장을 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이라던가 행동을 당연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노인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뭣도 잘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은 삶의 주체로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능동적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은 나이 드신 분들의 삶 자체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생아, 아기 때는 모든 돌봄을
있잖아요. 뭐 분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그게 너무 당연한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생아 보고 모든 걸 다 돌봐주니까 얘는 좀 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의 삶도 이제 젊었을 때의 삶하고는 다른 노인분들의 본인의 삶을 이제 그 젊었을 때하고 다른 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여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전쟁에도 참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낯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제 뭐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는 그분들을 존중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있다. 그리고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은 일반적으로 생리적, 그러니까 몸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심리적이라던가 사회적으로 노화 과정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에이징, 여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리적,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뒤에도 있기는 하지만 퇴화된다라는 얘기는 뭐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입맛도 별로 없고 막 이런 이제 생리적인 변화가 있고, 행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쩔 수 없이 느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뭔가를 할 때 그 하는 것도 느려지고 또 뭔가를 배울 때도 굉장히 느려지고,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도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뭐 우울해지고 조심성 이런 것들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요 노화의 3가지 영역을 이제 한번 살펴를 볼 건데요. 자, 노화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3가지, 크게 3가지로 나눠 놨는데, 여기 보시면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들어오면 사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나이 드는 자체도 서러운데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안경 같은 거 안 써도 다 잘 보였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뭐 그리고 예전에는 막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미각이라던가 시각, 후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별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를 퇴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럽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왜소해지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많이 당당해지시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셨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당당한 것보다는 나는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격도 예전에는 좀 적극적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으로 이제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노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을 때는 뭔가를 선택을 할 때도 나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잘 선택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너희들이 하는 거를 나는 그냥 따라갈래. 이렇게 이제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을 이제 노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나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지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대리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사다 뭐 이런 지위가 있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이 지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할,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기획이라는 걸 짜게 되고 아니면 영업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기획이라던가 영업이라던가 이런 나만의 역할이 없어져 가는 이런 사람이 노화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노화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다. 그래서 1번은 사실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은 심리적인 특징, 3번은 사회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은 다면적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특징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변화, 노화의 방향성은 노인분들한테 이런 복합적 욕구와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거와 이제 아니면은 해야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에 대응한 활동으로 보건의료복지. 네. 자,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이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던가 퇴화로 인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의료복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뭐 병원 혜택을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는 혼자 생활할 수 없으니까 뭐 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노화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마다의 그 독특한 특성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남자분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혼자서 해야 되는 생활의 자립적인 생활 능력도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회 적응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주변과의 환경의 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산다, 아니면 배우자와 같이 산다, 아니면 가족과 같이 산다, 이런 다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떨어지게 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공통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을 다 고려를 해서, 여기 보시면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개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노인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그냥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연령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연령은 우리가 이제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력 나이에 따른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여러 나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 나이가 있고 뭐 정신 나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몇 살쯤 돼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있고, 본인 스스로 내 실제 나이, 달력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는 몇 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노인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달력 연령,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상 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따른 노인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인데 40이신 분이 나는 몸도 안 좋고 뭐 힘들고 내 나이가 한 70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등록상 나이,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우리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화와 상실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퇴화는 점점 나빠져 가는 걸 퇴화라고 하고, 상실은 아예 없어지는 것을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점점 나빠져 가고,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이었다가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이었다가 소극적이고 뭔가 아무것도 잘 못한다, 뭐 이러면 이제 퇴화됐다라고 하거든요. 점점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위라던가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노인 장기 요양의 대상자, 저희 대상자이신 분들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늙어가시는 건강한 노인분들도 있는데, 저희 대상자분들은 건강한 노인은 없어요. 건강하시면 저희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상자인 노인분들은 이런 퇴화나 상실이 상대적으로 다른 건강한 노인분들에 비해서 급속히 진행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이
이번 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좀 안 좋아졌는데 다음 달은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 지난달에도 안 좋았고 이번 달에도 안 좋았는데 다음 달에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악화라는 얘기는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상태를 악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악화가 생각이 되는 이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얘기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 뭐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너 폐렴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위험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생활할 수 없어서 요양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 대상자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강한 노인분들에 비해서 상태가 더 나빠져 가는 이런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노인분들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노인의 기여, 노인분들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 노인분들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노인의 기여라는 게 저희 교재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기여라는 게 도움을 많이 이제 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경제적 기여부터 볼게요. 경제적 기여 보시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래요.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어떤 지위라던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자본이 더 많이 인정을 받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룩한 세대다. 그래서 이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산업체,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여기 건설 현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가셔서 엄청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달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벌어서 오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이제 건너왔는데,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기여가 있거든요. 예. 자, 정치적인 거는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산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산화는 개개인의 삶을 좀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간섭을 하는 이런 거라면, 민주화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삶을 많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노인분들이 이 민주화에도 기여를 해 오셨대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을 이제 그 뽑을 때도 선거권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있고, 또 평화적인 정권 교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군인들이 뭐 많이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군인들이 정치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민주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이 억압된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권을 교체할 때 약간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라는 것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식민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안 하셨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개별화된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전쟁, 6.25 전쟁을 제대로 이제 싸우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산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그러니까 경제적 기여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던가 식민지나 전쟁에서 이제 목숨 걸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정치적 기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와 너 이렇게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집단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 개라던가 품앗이 뭐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같이 뭔가를 이제 힘듦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집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외롭지 않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